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고는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주면 15,000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택시 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지급하기로 했던 택시비 15,000원을 주지 않았네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게 된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트렁크에 실는 거를 사실 기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아마 15,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약속을 했는 모양인데 또 그거를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안 주셨군요. 네. 자, 택시비 15,000원 주지 않은 50대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 법원은 이거를 사기 혐의로 본 겁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 같은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할 수단이 없이 승차한 만큼, 애초에 결제할 수단이 없이 승차했군요. 그런 만큼 택시기사를 속였고 택시기사 B씨에게 이용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택시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실 기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건, 그리고 이런 기사님들에 대한 폭행 사건, 이런 사건은 저는 엄히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에 특히 A씨는 보니까 지급할 현금이나 수단이 없이 승차를 했다면 애초에 이걸 속이고 탈 고의가 분명히 인정되는 사건이네요. 자,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이런 것들은 더 엄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1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정식 재판 청구를 했군요.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앞서 그 택시기사한테 기망한 사기 사건 좀 너무 괘씸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건이 계속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러게요. 지금 그리고 택시 타고 또 어렵게 자전거까지 트렁크에 실어주시고 그랬으면 우리 기사님이 힘도 드셨을 텐데 참 괘씸한 사건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로 인해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는 갖지 않기로 해서 친권 양육권 문제는 없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제가 마련했지만 결혼 생활 중 더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생활비를 많이 부담했으니 전세금을 생활비를 부담한 만큼 나눠 가자 공평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할 때 예물로 해준 것들도 다 돌려받고 깨끗하게 갈라서 자는 입장인데요. 아내는 이미 준 걸 왜 돌려줘야 되냐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아내로부터 금반지 하나와 양복 한 벌, 코트 한 벌을 받은 것이 전부지만 아내에게는 명품백,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명품 예물시계까지 부족할 거 없이 다 해줬습니다. 서로한테 해준 예물 다시 다 반환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하나 재산을 따져가며 정리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혹시라도 제가 몰라서 정리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아내와 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두 분이 동의를 하신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차가 커 보이는데요. 협의 이혼이 지금 좀 어려워 보이죠? 일단은 두 분이 이혼하겠다라는 의사에는 합치를 했고, 아이 문제는 또 달리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누면 이제 정리가 되시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협의 이혼 때 법원이 뭘 확인하느냐를 보면은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협의 이혼할 때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합치했느냐.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친권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을 했고 양육비를 언제 얼마씩 주기로 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합의하자라고 하고 협의 이혼 자체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만.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협의 이혼을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할 경우에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협의는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이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지금 이 협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나중에 합의하면 되지.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합의 시도만 하실 게 아니고요. 2년 안에 반드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협의 이혼을 먼저 하시고 재산 분할을 하실 때 지금 법원은 이 재산 가액을 협의 이혼 시점의 가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가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한꺼번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한지는 법률 상담 통해서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의문인 게 10년을 연애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많이 보는 사연들이죠. 예, 장기간 연애를 하셨지만. 그 장기간 네.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서로 좀 합의를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산분할 쟁점에서 지금 각자의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 좀 한번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세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물. 일단 전세금 부분부터 살펴보면 네. 지금 두 분이 재산 분할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직 안 잡혀 계셔가지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뭐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기여도가 60%, 이 재산에 대해서는 내 기여도가 30% 그렇게 정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네. 일단 이혼을 하기로 한 시점에 두 분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싹 정리를 해서 전체를. 네, 그 전체에서 부채 다 빼고 남은 재산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기여 여부를 판단을 해서 나누게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내하고 남편분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여도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뭐 다른 재산은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3년 정도니까 네. 다른 재산은 공동 재산은 거의 없다고 없을 보는 것 게.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신혼집 전세금만 나누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전세금에 형성할 때 그리고 또 유지와 증식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내분이 혼인 생활 중에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생활비를 많이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편부터 다투시는 거는 아니세요. 네네. 근데 이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큰지 그리고 이 전세금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랑 이 3년에 달하는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누가 얼마를 더 부담했느냐는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형성은 지금 남편이 그쵸, 했다고 네. 했으니까 아내는 지금 유지기여도만 있을 네. 거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형성에 대한 기여가 더 큰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비 부담분처럼 이제 나눠 갖자.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판결을 간다 하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고요. 네. 만약에 혼인 기간이 지금 3년 정도지만 10년 이상 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아내분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혼인 기간이 또 짧으세요. 네, 3년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혼인 예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두 분이 입장이 지금 대립돼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혼인 기간이 3년이 아니라 뭐 3개월 뭐 요 정도로 짧게 이제 파탄이 돼서 이제 서로 그냥 누구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각자 헤어지기로 하는 경우면 이제 혼인 예물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혼인 관계가 이제 완전히 성립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 사건은 다르죠. 네. 이미 3년을 혼인 생활을 하셨고 지금 이 혼인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각자에게 증여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미 준 시점부터 그 혼인 예물은 내 게 아니고 그 상대방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된다. 네. 네. 이 예물은 이미 지금 각자 명의로 특유 재산이 되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이 이제 남편의 의견에 동의해서 그래 예물을 다 돌려주고 나도 이제 돌려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재산 분할해서 이거를 정리하실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세금은 남편 주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좀 부인 주장이 맞는 것 같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소송을 거치시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일단은 만약에 협의 이혼부터 먼저 하셨다라고 하시면 일단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협의 이혼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네. 내에 무조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다투셔야 되고 만약에 더 이상 뭐 이혼의 논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과 재산 분할을 한꺼번에 다투실 거면 그때는 두 분이 사셨던 최후 공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재산만 나누면 사실 합의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 사건은 조정 신청을 통해서 조정 의원님이나 이제 판사님의 주제 하에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제 갈등을 계속 겪고 주장이 다른데 그래도 이제 법원이나 조정위원님들이 제3자가 같이 있고 양쪽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의견이 조금 조율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재산만 남았을 때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호렌오츠의 You Make My Dream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